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에서 오늘 소개할 책은 아시방 일곱 동무입니다. 아시방 일곱 동무는요, 초등학교 3학년에 교과서에 수록된 그림책이기도 하고요. 남자들의 그 전유물인 문광사와 나란히 규종 7호 쟁론기를 배경으로 해서 새롭게 이영경 작가께서 쓰신 그림책이랍니다. 그림책을 펼치는 순간 우리 고유의 색깔, 선, 소재가 잘 드러나게 보여서 소장하고 싶은 그림책이기도 하죠. 아이들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시방에 있는 바느질 도구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어느 것도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림책이랍니다.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했던 시절에 여인들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바느질 도구들의 이야기는 그림책을 읽는 아이들이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바늘 실 정도는 본 기억이 있지만 나머지 인두, 골무, 다리미 등 다른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랍니다. 책 속에 보면 바느질을 하는 일곱 동무들이 저마다 자기의 자랑을 드러놓고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동무는 누구일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소중한 순서대로 한번 배열하는 것도 재미있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옛 이야기 속에서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씨, 할미, 소저, 색시, 각시, 낭자, 부인 등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요. 책을 읽으면 더욱더 재미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자, 아시방 일곱 동무는 각각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바느질을 하는데 일곱 동무가 서로 다 협력해야 바느질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주제가 있기도 해서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기 초 학급 세우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책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서로 함께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알아보면서 자신의 이야기도 해보는 거 재미있겠죠? 자, 아이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떠올릴 텐데요.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옛날에 빨간 두건을 쓰고 바느질을 즐겨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빨간 두건 아씨에게는 손끝을 늘 떠나지 않던 일곱 동무가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 자, 가위, 바늘, 실, 골무, 인두, 다리미가 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빨간 두건 아씨가 살짝 낮잠이 든 사이에 자, 가위, 바늘, 실, 인두, 골무, 다리미 할 것 없이 자신이 제일 중요한 일을 한다고 서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동무들이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깬 빨강 두건 아씨는 모두의 자랑을 듣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성난 소리로 말합니다. 듣자니 모두들 제 잘난 줄만 아는구나. 너희가 아무리 잘해낸들 내 손이 없이는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일곱 가지 동무들이 하는 일을 가소롭게 여기면서 또 잠을 들게 된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은 일곱 동무는 화가 나서 한동안 말을 잃게 되는데요. 자, 부인, 가위색시, 바늘각시, 홍실각시, 골무할미, 인두낭자, 다리미소조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화가 난 가위색시는 문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거를 골무할미가 간신히 말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잠자던 빨강두건 아씨의 꿈속에서는요. 아씨가 바느질을 하려는데 일곱 동무가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불쌍히 된 아씨는 구석구석을 뒤져보지만 어느 것 하나 나타나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씨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게 되고 슬픔에 잠겨있는 아씨를 일곱 동무들이 보면서 깨워주고 아씨를 안심시키게 되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아씨는 일곱 동무의 고마움을 알고 서로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아씨와 일곱 동무는 신이 나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일로 마무리되는데요. 자, 바느질 도구에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보이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도 책을 보면서 자, 바늘, 실, 가위, 골무, 인두, 다리미 이런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바늘이나 실은 잘 알고 있지만 골무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요. 한번 책 속에서 골무의 모양이나 어떤 일을 어디다 두고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참 좋겠죠. 책을 다 읽어보고 한번 책을 읽은 소감 한번 말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모습하고 많이 달라서 바느질 도구들이 반지꼬리에 가득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집에서도 이런 반지꼬리가 있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바느질은 뭐 세탁소에 맡기거나 수선하는 데 맡기기 때문에 사실 바느질 도구들이 한가득 모여 있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물건도 있어요. 근데 제일 신기한 물건이 아까 골무라고 그랬죠? 자, 요렇게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건데요. 바늘을 밀을 때 손가락, 손바닥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되게 신기하다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너도 나도 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느질에 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쓰이는지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두 같은 경우는 둥그런 다리미 모양에서 뾰족한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같이 합체되어서 요즘에 앞이 뾰족한 다리미가 탄생했다는 것도 이야기해주면 참 좋은 책이랍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문장을 말해보는 것도 좋은데요. 자, 선생님은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 제각각 바느질 도구들이 각자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이 뽐내는 걸 듣고 아씨가 타박을 하는 거죠. 내가 없다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슬픔에 잠기게 되는데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가위가 뛰쳐나가겠다고 할 때 간신히 골무할미가 잡는 모습이랍니다. 자, 여럿이 함께 생활하면서 또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뜻대로 되지 않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지만 간혹가다 한 사람쯤은 뛰쳐나가고 그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역시나 이 바느질 도구에서 또 골무할미, 연륜이 많은 할미가 뛰쳐나가는 가위를 잡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억에 남는 장면 살펴보시기 바래요. 아씨방 일곱 동무와 하는 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자, 일곱 동무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자는 천을 깔아놓고 필요한 그 치수를 재는 데 쓰이는 도구고요. 자로 재서 본을 떤 다음에 가위로 옷감을 잘라야 되겠죠. 가위는 옷감을 자르는 역할을 하고 바늘은 실을 깨어서 한 솔 한 솔 꿰매는 역할을 해서 천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골무, 좀 전에 보여준 골무 같은 경우도 바느질할 때 이렇게 밀을 때 손가락 바닥이 아플까봐 물집이 생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인두는 이렇게 넓적한 천은 둥그런 다리미로 다릴 수 있지만 좁은 솔기솔기는 구석구석 갈 수 없으니까 뾰족한 인두가 그 천을 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는데요. 일곱 동무와 하는 일을 한번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이 아씨방 일곱 동무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반질꼬리에 담겨져 있는 바느질 도구 일곱 동무의 공통점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자부인, 가위색시, 바늘각시, 홍실각시, 골무할미, 인두낭자, 다리미 소저 이런 표현을 보면 다 여성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 다 달려 있어요. 부인, 색시, 각시, 할미, 낭자, 소저 다 여자를 지칭하는 거죠. 색시 결혼한 부인을 말하는 거고요. 각시도 마찬가지고요. 할미는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를 말하는 거, 낭자는 결혼하기 전에 여성을 일컫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바느질 도구에 사용되는 것들이고, 또한 하나라도 없으면 바느질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일곱 동무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느질하는 일곱 동무에서 누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동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것도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책 속에서는 저마다 자기 역할을 뽐내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세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꼭 있어야 될까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죠? 여러분은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빨간 두건 아시는 무서운 꿈을 꾼 후 하나라도 없다면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한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책상에서 생활할 때 꼭 있어야 하는 물건들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들어봤더니요. 휴대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게임기도 필요하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필기 도구가 있어야지 나는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각자 그 시대에 맞는 소중한 물건들이 조금 다르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요즘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특히 더 함께 있어야지 물건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통 속에 있는 친구들 보면 여러 물건들이 들어있죠. 연필도 들어있고 연필이 쓴 걸 수정해주는 지우개도 있고요. 때로는 자도 있고 그 다음 네임펜 같은 이름을 쓰거나 지워지지 않는 그런 펜들도 소중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내 필통 속에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보는 글을 써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시방 일곱 동무에 대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낱말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저, 새침대기, 요조숙녀, 가소롭다, 맵시, 반지꼬리, 구김살, 이런 낱말 뜻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책 속에 나오는 속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이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책을 다시 읽어본 다음에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가지고 글쓰기를 해보도록 한답니다. 글쓰기 하면 너무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한 줄거리를 써보고요. 책을 읽은 느낌 정도만 쓰는 것도 훌륭한 글쓰기가 될 수 있으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한번 글쓰기를 꼭 실천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